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이미 세계 선진국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수준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 전, 좀 더 됐군요. 한 70여 년 전에 전 세계 최빈국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그런데 선진국이 된 우리가 정작 도움의 손길을 외면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 난민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현존하는 공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과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 대위에서 딱 따져주시는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간밤에 아프간 난민 한국군을 지원했던 분 대략 한 400명 정도가 우리 공군기를 통해서 국내에 송환이 됐다. 피난처를 당분간 제공한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보도들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세 갈래 정도로 나뉘는데요. 네. 온라인에서 반대 여론이 많다는 거에 기대 가지고 이제 온라인에서는 국민들 여론은 반대가 많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이제 아프간 난민을 보듬어야 된다라는 그 직설적으로 쓰는 매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 의견은 반대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의견도 있고요. 어제 매일경제신문이 사설을 썼는데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이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이 보도하는 거는. 우리가 일단 우리가 도움을 받았던 기억도 있는 데다가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사회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반면에는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심정적으로 약간의 거부감이 있다. 결정하는 사람들은 살을 맞대고 살지 않지만 내 집 옆으로 이사 오면 나는 무섭다. 그렇죠. 이런 분들의 주장도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주장일 수 있어서 의견이 엇갈리는데 언론사마다 다양한 시선으로 보도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보면은 우리가 난민들한테 좀 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건 또 현실인 사실은,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3년 전에 예멘 난민 때보다는 좀 덜하긴 합니다. 그때는 6개나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때 제주도로 한 500여 명의 난민이 이제 들어왔었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우려하시는 분들이 딱 두 가지 종류로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은 결과가 나오는데, 국가 재정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난민이 숫자가 너무 많다,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은 일단 국가 재정에는 아무런 위협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재작년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609명밖에 안 되고요. 작년에 69명이었습니다.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군요. 올 상반기에 28명이었습니다. 0.3%이기 때문에 법무부의 난민심사위원회가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고, 이게 서유럽에서 한 10%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주 심한 경우는 20% 넘어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독일이 그랬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2017년도에 시리아 내전 때 그것도 똑같은 무슬림 난민이었는데 대부분이 범죄가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전체 국가 범죄는 약간 낮아졌고요.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는 23% 낮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흔히 하는 생각과 달리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마음이 편견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난민 수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옥신각신이 있는 거는 왜곡된 시선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울려 살아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서도 있거든요. 일단 난민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면 좋겠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난민 수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의견이 53%고 찬성한다라는, 수용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33% 나오는데, 이건 작년 조사 결과입니다. 작년. 지금 조사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 내용이 아니군요. 재작년 조사, 3년 전에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그거는 24% 정도만 찬성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향점은 그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정치권에서는 일단 뭐 여야 할 것 없이 일단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생존의 위협을 받은 분들은 인도적으로 구제해야 한다. 이 의견을 정부가 수용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군에서 미군이 수용하겠다 이 계획은 자체적으로 철회를 했습니다만 우리 외교부가 수용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앞으로 우리가 공존을 위해서는 어떤 입장 보여야 될까요? 일단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교 문화권에서 단일 민족주의 이런 시선이 많았지 않습니까? 순혈주의. 그게 지금 네. 많이 완화되어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난민이 아니더라도 무슬림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미등록 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하면 한 300만 명 정도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시면은 그런 범죄나 이런 게 뭐 예를 들어 이주민들이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 네. 범죄율이 뭐 높다든지 이런 건 데이터로는 없거든요. 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우리 입장에서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범죄 저지르기 쉽지 않거든요. 늘 불안하고 우리가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인도주의적인 접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된 공포 사이에서 우리가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나 길게 늘어서 있는 줄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그리고 임산부가 그 미군 기지에 착륙을 해서 화물칸에서 네. 아이를 낳았던 이런 소식을 들으면 또 참 고민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사회적 논의는 충분히 해 나가야 할 그런 이슈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증시가